공기가 비행기 표면 주변을 쉽게 흐르게 하고 비행 동안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날개는 매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볼록한 노란색 갈고리를 더했을까요? 분명히 공기역학에 방해가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예요. 비행기가 공해에 비상 착륙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조보트가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항해해요. 승객들은 날개 위에 위치한 비상구를 통해 비행기에서 나갑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탈출 슬라이드가 부풀어 올라요. 승객들은 날개 위를 걸어서 슬라이드로 내려가야 해요. 하지만 날개 표면이 물 때문에 미끄러워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승무원들은 구조용 밧줄을 설치합니다. 밧줄 한쪽 끝은 문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 끝은 이 갈고리를 통과시켜서 날개 가장자리에 연결해요. 대피할 때 이 밧줄을 난간처럼 잡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또한 밧줄과 이 갈고리로 구조보트를 날개에 연결해서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기종, 날씨 조건, 조종사의 기량에 따라 10분에서 60시간 동안 물 위에 머무를 수 있어요. 주출입구와 비상구 모두 승무원을 위한 여분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대피하는 동안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고 승무원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승무원들은 이 손잡이를 잡아요. 비행기의 안전벨트는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안전벨트는 수평 타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요. 비행기는 난기류를 통과할 때 위아래로 흔들려요. 허리벨트는 승객이 천장에 부딪히지 않게 해줍니다. 승무원들은 수갑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에게 채울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나쁘게 행동하고 비행을 방해한다면 승무원은 그런 승객을 좌석에 묶어둘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수갑이나 플라스틱 타일을 사용해요. 이것은 비행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착륙 후에 난폭한 사람을 신고하고 경찰에 넘깁니다. 비상시에는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압력을 균등하게 하고 패닉을 예방하는 거예요. 기압은 난류로 인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함께 산소 마스크는 승객들이 침착하도록 도와줘요. 좌석은 안전한 피난처예요.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는 익사를 막아줍니다. 또한 좌석 표면은 방수 소재로 되어 있어요. 만약 선실에 물이 들어가면 좌석은 젖지 않기 때문에 춥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내화성도 있어요. 덮개는 불이 실내에서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승객들을 불길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안심할 수 있어서 좋죠? 앞좌석의 접이식 테이블을 해먹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테이블 주위에 벨트, 담요 또는 수건을 묶고 발을 뻗으세요. 좌석 위 벽에 있는 검은 삼각형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승객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비행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개가 가장 잘 보이는 좌석을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각형은 사진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이 표시 아래 창문을 통해 항공기의 상태를 감시합니다. 날개가 얼거나 엔진에 불이 붙거나 조종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신호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세요. 그런 경우 승무원들은 재빨리 삼각형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평가할 거예요. 삼각형 아래에 앉아 날개를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날개가 비행기의 아랫부분에 위치할까? 창문 위나 중앙에 설치하면 될 텐데. 사실 어떤 비행기에는 날개가 중간 혹은 더 높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엔진과 터빈은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지면에 가까워서 수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바다에 비상 착륙할 때 날개는 구조 쿠션 역할을 해요. 날개는 비행기를 물 위에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날개 아래에 비어있는 연료 탱크도 비행기가 표면에 머무르도록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치는 위험도 따릅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터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행히 꼼꼼하게 청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가운데 날개가 있는 비행기는 공기 저항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와 초음속 항공기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대형 화물기는 선체 상부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 덕분에 비행기는 지면에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을 싣는 게 더 쉬워요. 또한 쓰레기가 터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날개가 높은 비행기는 준비되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해도 안전해요. 이런 비행기의 공기 역학은 그런 날개들 덕분에 더 잘 작동합니다. 공기 저항이 적어서 화물을 더 빨리 배달할 수 있어요. 마스크 안에 있는 산소는 화학물질의 조합입니다. 산소 탱크를 운반하는 건 항공사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를 증가시켜 추가적인 연료 소비로 이어지죠. 그래서 항공사들은 화학 산소 발생기를 사용합니다. 머리 위 패널에 있어요. 바륨, 나트륨, 칼륨 화합물이 들어있는 작은 탱크가 있어요. 그것들이 섞여서 고온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산소를 방출해서 마스크 안에 흐르게 해요. 창문에 난 작은 구멍들은 유리가 깨지는 걸 막아줍니다. 항공기 내부의 기압은 외부의 기압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 차이는 너무 커서 공기가 한쪽 유리를 깨뜨릴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공기가 구멍으로 침투하여 창문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줘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비행기 창문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요. 공기의 균등한 분배에 이상적이죠. 만일 정사각형이나 삼각형이라면 습기가 있는 기류가 모서리에 쌓일 거예요. 그것은 파괴로 이어져요. 게다가 구멍 덕분에 모든 습기가 말라요. 창문은 3중 유리로 만들어집니다. 외부 유리는 압력을 견뎌요. 가운데 유리는 퓨즈처럼 작동해요. 세 번째 층은 승객이 두 번째 층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 층으로도 비행할 수 있겠지만 위험할 거예요. 바퀴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바퀴는 착륙하는 동안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터지지 않을 거예요. 타이어는 실제로 받는 압력보다 5배에서 7배 더 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문에 화장실 표지판 보이세요? 그 밑에 비밀 빗장이 있어요. 승무원들은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승객이 그렇게 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객실 승무원이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있어요. 승무원이 비행 중에 객실을 통과할 때 항상 좌석 위 상단 선반에 손을 댑니다. 짐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칸의 바닥을 따라 울퉁불퉁한 모서리 형태의 손잡이가 있어요. 승무원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걸 붙잡아요. 특히 화장실 가는 길에 앉은 승객들의 좌석을 만지고 싶지 않다면 꽤 편리할 거예요. 날개 아래에 터빈을 설치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행의 공기 역학을 향상시키기 위해 터빈을 비행기의 꼬리 부분에 설치했었어요. 엔진 중 하나가 작동을 멈추면 선실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비행기는 하나의 터빈만 작동하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꼬리 부분에 설치한 터빈 덕분에 날개는 더 얇고 유선형이 됐고 그건 공기 역학에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추가 비용을 의미했어요. 꼬리 부분의 엔진은 유지 보수가 불편했습니다. 높은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면 특별한 장비와 여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물론 티켓 가격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날개 밑에 터빈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이륙하기 전에 기내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현상은 조종사가 공항 전원 공급 장치에서 비행기를 분리하고 기내 전원 공급 장치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빠르게 전환하면 깜빡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